자, 여기가 우리 맹겐보인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드디어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이삭이 이렇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네, 여기도 올라왔고요. 여기도 올라왔고 여기도 올라왔고. 여러분 이삭 보이시나요? 멀리서 찍은 벼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멀리서 찍어 놓으니까 사실 잘 안 보이죠. 뚜렷하게 안 보이고요. 지금까지 어릴 때는 이게 뭐 땅도 보이고 그리고 품종별로 모양이 각각 다 달라서 이게 수수형인지 수수형인지 우리가 눈으로도 육안으로 충분히 구별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줄기가 쭉쭉 뻗어 올라왔어요, 전부. 그래서 줄기가 뻗어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줄기, 대가 쭉쭉 뻗어 올라오니까 얘가 수수형인지 수중형인지도 잘 판가름하기도 힘들고요. 그냥 육안으로 와, 벼 정말 잘 됐다. 뭐 이 정도밖에 안 보이죠, 지금은.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는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이삭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 짱님, 왜 이삭이 패었다고 하나요? 아,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게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우리가 꽃이 핀다고 하잖아요. 꽃이 핀다. 그죠? 그래서 어, 사실 우리가 벼도 이제 꽃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식물은 꽃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벼는 꽃이라고 표현을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꽃이라는 게 뭐예요? 꽃이라는 게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죠. 암술, 수술이 있어야 되고요. 꽃잎, 꽃받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네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꽃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벼는 암술, 수술은 있는데 꽃잎, 꽃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벼는 사실 꽃이라고 표현은 안 하고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지? 따로 표현하는 게 있나? 그래서 꽃이 폈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대신 이제 이삭이라고 하죠. 이삭이 핀다. 이삭이 폈다. 그래서 이삭 패는 시기. 우리가 출수기를 가지고 이삭 패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벼도 암술, 수술이 있고요. 이제 꽃잎, 꽃받침이 있어요. 꽃잎, 꽃받침이 있는데 이게 태화되었다 하죠. 생장하는 과정에서 태화되었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세히 눈으로 크게 뜨고 보면 그 태화된 흔적도 보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벼가 정말 꽃이 필 때, 수술하고 암술이 이렇게 벌어질 때 그 사진을 찍어 보면 뭐 정말 예뻐요. 수술이 6개 있잖아요. 수술 6개가 싹 튀어 나오고 그 안에 이제 암술 머리가 이렇게 2개가 싹 갈라지는 그런 걸 사진 찍어 놓은 걸 보면 얼마나 예쁜 줄 몰라요. 진짜 예뻐요. 제가 나중에 한번 사진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꽃이 피는 거 그거는 아직 꽃이 안 피었으니까 사진으로 준비 못했고요. 사실은 우리가 벽꽃은 1년 동안, 그러니까 벼의 일생 동안 딱 1시간만 핍니다. 1시간만. 아무도 잘 모르시죠, 여러분? 벽꽃이 1시간만 핀다는 거. 언제 피냐면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 네, 그때 벽꽃이 딱 1시간만 피는 거예요. 진짜 벽꽃 필 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벽꽃을 한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은보로비란에 벽꽃이 필 때요, 제가 영상으로 한번 올린 게 있는데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이삭 보니까 가을이 온 느낌입니다. 무척 기쁘고 신기합니다. 가을이 온 느낌이에요. 아, 그렇죠. 이게 사막마을에도 가을의 느낌이 이제 오면 좋은데요. 사실은 이게 항상 거의 기온이 비슷하다 보니까 계절의 변화를 잘 못 느끼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날씨가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약 한 7년 정도 있다 보니까 그 계절의 변화가 서서히 감지돼요, 저도. 네, 유기석 선생님 좋은 표현해 주셨는데요. 벼농사에만 따로 쓰는 용어가 여럿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그만큼 이게 벼가 소중하다는 거죠. 똑같은 식물, 똑같은 작물에 쓰는 용어인데도 벼는 다르게 쓰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물을 옮겨 심는 거 있잖아요. 모종을 키워서 육묘장에서 모종을 키워서 이렇게 봄밭에 옮겨 심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식한다 그래요. 이식. 근데 벼는 그 단어 안 씁니다. 벼는 이앙한다 그래요. 벼 이앙. 이식이 아니라 옮길 이자 옮길 앙자 써서 제가 한번 쓸까요? 네. 벼는 보통 우리가 식물은 우리가 이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옮겨 심는다. 그래서 이식한다는 단어를 쓰는데 벼는 이식이 아니고 이양한다고 해요. 이양. 보통 사람들이 이양이 발음이 어려우니까 잘못 발음해서 이렇게 이양한다 하는데 그 이양 아닙니다. 이양은 아니고요. 이앙이라고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한자로 쓰면 옮길 이자고 옮길 앙자가 되겠습니다. 네, 짱님 예전에 벽꽃 보여주신 방송 있었는데요. 아, 네, 보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사야님, 난 약속 안 했어요. 무슨 약속요? 농부가 아닌 저도 벽꽃이 아침에 잠깐 피는 걸 압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시는군요. 이푸른 창공님, 벼 수술이 나온 거는 이미 수정이 끝난 상태일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벼는 우리가 이제 자가수정 작물이라고 그러죠. 자가수정. 자기 스스로 엄마 아빠가 한 몸에서 이렇게 교배돼 가지고 수정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자가수정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내형 외형, 그러니까 이제 완계라고 하는데 끝에는요, 이 뒤에 바깥 껍질 안 껍질 이렇게 쌓여 있는데 여기 안에 이제 수술하고 암술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암술이 여기 밑에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고 여기서요. 거기서 이제 수술 6개가 이렇게 자라나오죠. 요 안에서 자라나오면 점점 크면은 이 벽에 부딪힙니다. 벽에 탁 부딪히면은 수술에 묻어있던 꽃가루가 톡 떨어지겠죠. 어디로? 여기 암술 머리로 톡 떨어집니다. 암술 머리로 톡 떨어져 가지고 이미 여기서 이제 수정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암술 머리에 톡 떨어지는 걸 가지고 우리가 수분이라고 하고요. 이게 수분된 꽃가루 간액을 타고 이 밑에 배로 내려와 가지고 이 엄마 아빠 크로스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수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분과 수정이 여기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몸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그래서 자가 수정 작물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계속 그 암술 6개 수술은 이게 수정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여기서 자랍니다. 계속 자라면서 이 겉에 있는 껍질 이걸 이렇게 밀어내죠. 밀어내면 이렇게 밀려요. 밀리면서 싹 벌어지면서 수술 6개가 밖으로 톡 튀어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꽃이 핀다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이제 일생 중에서 딱 1시간밖에 안 돼요. 유기석 선생님, 벼도 풍매화라던데요. 풍매화라는 거는 바람이 이게 매개체가 돼서 해준다는 거죠. 풍매화 아닙니다. 벼는 바람이 안 불어도 뭐 거의 100% 가까이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바람 없어도. 보슴도치님, 그런데 못 심는 기계는 왜 이양기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못 심는 기계를 이양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못 심는 기계도 이양기라고 합니다. 이양기. 예. 못 심는 기계 이양기라고 합니다. 이양하는 기계란 뜻이죠. 네, 이양기 아닙니다. 예. 이양기 아니에요. 이양기입니다. 이양기. 이푸른 창공님, 벼도 1% 정도는 당화 수정을 해서 잡종이 생깁니다. 뭐 1%까지는 아니고요. 연구에 의하면 0.4%인가 아마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수술이 벽에 부딪혀서 암술머리에 톡 떨어져야 되는데 간혹가다 이제 안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치고 올라와서 이렇게 벌려요. 수술이 벌어져 있으면 이때 이제 외부에 있는 뭐 바람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서 이 다른 꽃가루가 이게 암술머리에 앉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뭐 통계에 의하면 한 0.1%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0.1에서 4% 정도. 네, 바람님 세네갈에 이양기 보내기 운동하고 싶어요.
예, 저도 그래서 그 세네갈에 맞는 이양기 있죠. 한국의 이양기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전자식이고 요즘은 막 정말 또 더 발달해 가지고 자동 그 항법 장치까지 연결해 가지고요. 그 운전대를 놔도 그냥 똑바로 직선으로 갈 수 있게 이양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 갖고 쉽게 말해서 너무 좋다는 거는 고장이 났을 때 고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고장이 났을 때 그 농기계를 만든 회사만 고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요즘 뭐 기계들 다 아시잖아요. 그 자가용도 그렇고 요즘 뭐 고치는 거 없어요. 그냥 컴퓨터 연결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로 그 입력하고 소프트웨어에 그 일련 번호를 주입해야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뭐 이렇게 망치 들고 뚝딱뚝딱 거려서 고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전부 전자식이고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다 전자식으로 바뀌었죠. 농기계도 뭐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이런 게 전부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지금은 어떤 수리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왕창 갈아야 돼요. 왕창 갈아 갖고 그걸 소프트웨어에 그 회사 컴퓨터하고 물려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세네갈에 가지고 갔다. 근데 뭐 세네갈에 막 워낙 그 사막의 모래폭풍이 심해서 이양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뭐 정말 여기 한국에 있는 대동농기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부품도 가지고 와야 되지만. 그래서 그거는 아주 안 좋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아주 아프리카는 그럴 상황은 아니고 차라리 뭐 100% 수동형, 100% 수동형 그 이양기가 있어요. 동남아에서 지금 인도라든가 뭐 이쪽에서 지금 주로 사용하는 이양기가 있는데 그런 게 오히려 더 좋죠. 가격도 뭐 한 100만 원, 150만 원밖에 안 하고요. 네, 맞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이양기도 다 수동식이었는데 요즘은 전부 뭐 전자식으로 다 바뀌어서 상당히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정말 그런 전자식이 가려면은 방금 그 이사야님 말씀처럼 이 농기계 공장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일단은 완전 거의 수동식, 완전 수동식 이양기가 가서 만약에 고장 났을 때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이양기가 가는 게 좋죠. 세네갈 국화가 벽꽃, 예, 맞습니다. 세네갈 국화가 벽꽃입니다. 김경환님, 쭉정이는 왜 생기나요? 쭉정기는 왜 생기냐면 보세요. 아까도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수술이 6개가 있으면서 벽에 부딪히면서 수술의 꽃가루가 이게 암술 머리에 탁 묻어요. 그러면 그걸 수분이라고 하거든요. 이 수분까지는 되는데 문제는 수분에서 이 꽃가루 관액을 타고 이 정자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 관액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 과정이 잘못되는 거야. 이 과정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뭐 바람이 너무 심한다거나 온도가 너무 떨어진다거나 그 당시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이제 잘 안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게 이쪽 애들은 다 쭉정이 되는 거예요. 질문 수준이 너무 높아요. 유기석 선생님. 네, 그래서 지금 텃밭 농대에서 시험 농사하느라 실패 거듭 중입니다. 네, 텃밭 농사가 진짜 짓기 힘들어요. 다음 영상을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삭이죠. 이삭이 요 안에 잎집이 이렇게 통통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통통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 통통한 데서 지금 이삭을